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풍국주정이 되겠고요. 코드번호 0239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4시 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풍국주정은 오늘 0.95% 정도의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풍국주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좀 참고 영상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이제 주정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산업용 가스 산업과 수소가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SDG를 통해서 수소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대표적인 이제 수소 관련주가 되겠고요. 수소 관련주가 되겠고, SDG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초고순도의 수소를 생산하고 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정부가 수소 산업을 육성한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거기에 따른 수혜주가 풍국주정이 될 수 있다. 왜 SDG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선도 산업도 마찬가지고 상장돼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수소 산업에 대한 수혜나 이런 부분들이 풍국주정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되겠죠. 이런 자회사를 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초고순도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나 수소 발전의 원료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이제 SK케미칼이나 뭐 S-오일 같은 회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수소 관련주로 일단은 우리가 시장에서 좀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계열 회사 중에 이제 선도화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선도화학이라고 있는데요. 이 선도화학이 지분은 뭐 한 10% 정도 들고 있습니다만은 풍국주정이 선도화학이 바로 이제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액화탄산과 드라이 아이스를 제조하는 그 설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 아이스 대표적인 뭐 여름에 많이 좀 쓰일 수 있죠. 원래는 대표적인 여름철 이런 수혜 요소가 되는데,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운송을 하거나 할 때 이 초저온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드라이 아이스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또 증가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드라이 아이스 생산 기업을 보유한 회사들이 화이자 관련 수혜주로 엮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선도화학으로 인해서 이 종목이 또 코로나19 백신인 대표적인 이 화이자 관련 수혜주로도 엮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출액은 매년 한 1000억대 정도에 일정하게 나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좀 아쉬운 점은 성장한다라기보다는 안정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안정적이고 매년 일정한 금액의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점에서 또 안정적인 모습이고 흑자 경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차입금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이자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내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강점이 되겠고, 그다음에 배당도 많이는 아니지만 꼬박꼬박 매년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뭐 흑자 경영 플러스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종목이 사실상 수소 관련주 또는 뭐 이 화이자 관련주가 되겠는데요. 뭐 사실 최근에 시장이 좀 좋다라고 하지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좀 답보 상태에 좀 빠져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시다시피 뭐 한 25,000원 내지 24,000원에서 4,500원에서 25,500원 정도의 기술적인 좀 저항대가 있고, 뭐 아래로는 한 19,000원에서 19,500원 정도, 뭐 요 정도의 기술적인 좀 지지 라인이 있는 가운데 하나의 이런 거대한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박스권 흐름 속에서 지금 몇 달째 이렇게 가고 있지만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위든 아래든 뭔가 방향이 좀 나와야 되는데 방향 없이 그냥 이대로만 갇혀가고 있기 때문에 주주님들도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주가도 좀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으로 가는 종목은 하단에서의 반등 자리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주가가 좀 내려오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라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는 역시나 25,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위로 500원 아래로 500원 정도, 그 안에서는 좀 대응의 영역, 매도나 현금 확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되겠죠. 이걸 뭐 돌파해서 넘어가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여기가 기술적인 저항대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가 뭔가 이제 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만약에 못 움직이면 이 종목은 화이자 이슈는 끝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6일날 아스트라제네카, 27일부터 화이자의 백신이 처음으로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26일날 화이자 백신이 11만 7천여 분이 들어오거든요. 26일이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이 화이자 백신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초저온을 유지해줘야 되니까 역시나 드라이 아이스 필요하겠죠. 이 부분들이 아마 이제 이번 주에는 부각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 주에도 만약에 부각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뭔가 화이자 이슈는 뭐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뭔가 이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이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이 화이자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뛰었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지난해 11월 12일 날 풍국주정 화이자 백신 운송 드라이 아이스 필수 국내 최대 규모 공장 부각, 이게 11월 12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12월 8일 날 풍국주정 자회사 선도와 국내 최대 규모 드라이아이스 제조 소식의 상승세, 이렇게 나왔거든요. 11월 12일, 12월 8일 이때 다 드라이아이스 화이자 관련 이슈 때문에 한번 뛰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죠. 11월 12일 그 다음에 12월 8일. 그래서 화이자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띄워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화이자의 백신이 이번 주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26일 날 들어와서 27일부터 접종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번 주에 한 번은 뭔가 이 부분에서 반응이 좀 있어야 된다. 근데 이번 주에도 만약에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화이자 이슈는 이제 이 종목에 있어서만큼은 뭐 끝난 재료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박스권 하단에 19,500원 정도에서 19,000원 정도면은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요. 19,500원에서 19,000원 정도. 그리고 주가가 지금은 밑으로 좀 흘러내리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게 5일선 밑에 있잖아요. 주가가 5일선 밑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일단은 단기적인 방향이 하방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방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저점 찍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조금 밑으로 흘러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게 최대 내려오면 이제 19,000원에서 19,500원 정도에서는 그래도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RSI 상대 강도 지수나 이런 부분들까지 이 종목이 잘 30m로는 잘 안 내려오는데요. 30에 근접하면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30에 근접하면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내려온다면 이 30에 좀 근접해 준다면 또 바닥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19,000원과 19,500원 정도의 가격적인 지지 라인을 보되 여기서 RSI 상대 강도 지수 또한 30에 가까워진다면 반등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갔을 때는 역시나 24,500원에서 25,500원 정도를 저항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화이자 백신이 수입이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드라이 아이스 관련주들이 한 번 정도 순환매나 이런 것들이 좀 찾아왔을 때 풍국주 정도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번 주에 안 움직이면 아마 화이자 이슈는 이 종목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끝물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더 이상 화이자 이슈 속에서 뭔가 기대할 만한 요소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뭔가 화이자 이슈 속에서 과연 이 자리에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면서 상단을 좀 터치하러 갈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화이자 이슈가 없어도 이 종목이 또 뭐 수소 관련 이슈가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또 다른 쪽으로도 부각돼서 움직일 수 있지만, 기왕이 이렇게 된 거면 화이자 이슈 있을 때 또 움직임을 가져가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주에는 조심스럽게 뭔가 저점 찍고 반등을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풍국주정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 이렇게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요.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편적으로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또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딩을 장중에 무료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